윤서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윤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물병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두 사람은 북한산의 깊은 숲속 좁은 오솔길에 서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윤서는 윤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길을 찾아야 해. 아니면 여기서 밤을 보내게 될 거야. 모든 것은 단순한 하이킹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공기는 상쾌했다. 윤서와 윤진은 대학 동기였다. 윤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문예창작과 학생이었고 윤진은 밝고 활기찬 경영학과 학생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문학 동아리에서 만나 친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 적어도 윤서에게는 그랬다. 윤진은 윤서의 마음을 알았다. 아니, 모르는 척했을 뿐이었다. 윤진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는 존재였다. 그녀의 미소는 누구든 녹일 수 있었고 그녀의 말투는 따뜻했다. 하지만 윤진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윤서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녀를 가두었다. 하이킹은 윤진의 제안이었다. 가을이니까 산에 가자. 북한산 어때? 단풍도 보고 머리도 식히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윤서는 망설였다. 그녀는 산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윤진의 미소는 언제나 윤서의 약점이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 윤진은 밝게 웃으며 셀카를 찍었고 윤서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걸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진이 고른 길은 지도에 없는 샛길이었다. 이쪽이 더 예쁠 것 같아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윤서는 불안했지만 윤진을 믿었다. 그 믿음은 실수였다. 몇 시간 뒤 그들은 길을 잃었다. 스마트폰 신호는 끊겼고 지도는 무용지물이었다. 윤진은 처음엔 농담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모험이잖아. 재밌지 않아.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윤진아, 우리 어디 있는 거야? 윤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미안 나도 모르겠어. 윤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윤진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윤진은 항상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지금 그 가벼움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다. 두 사람은 얇은 재킷만 입고 있었다. 윤서는 배낭에서 물과 초콜릿 바를 꺼내 나눠 먹었다. 힘내, 윤진아. 우린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윤서야,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만해. 윤서가 단칼에 말을 잘랐다. 지금은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윤진을 사랑했다. 그 사랑은 그녀를 행복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아프게 했다. 윤진은 그녀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다. 윤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윤진 곁에 머물렀다. 그리고 지금 이 산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윤진을 위해 자신의 두려움을 삼켰다. 그들은 손을 잡고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윤서의 손은 차가웠지만 윤진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윤서를 버티게 했다.
어둠이 깔린 숲은 무섭도록 조용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와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윤서는 손전등을 켜고 앞을 비췄다. 하지만 빛은 안개에 먹혀 멀리까지 닿지 않았다. 윤서야, 혹시 무서워? 윤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는 대답 대신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너만 있으면 괜찮아. 그녀는 짧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진은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윤서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랑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금기였다. 윤진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못 나가면 춘진이 말을 꺼냈다. 그런 말 하지 마. 윤서가 단호하게 끊었다. 우린 나갈 거야. 하지만 윤서도 두려웠다. 그녀는 단지 윤진 앞에서 강한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래왔다. 윤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겼다. 몇 시간 동안 걷던 그들은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바깥은 점점 추워졌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쉬자, 윤서가 말했다. 비를 피해야 해. 동굴 안은 축축했지만 비를 맞는 것보다는 나았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윤서는 배낭에서 얇은 담요를 꺼내 윤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너 춥지? 윤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덮어. 그녀는 담요를 나눠 덮으며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윤서야, 너 나를 왜 이렇게 아껴주는 거야? 윤진이 조용히 물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윤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윤진은 그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눈을 마주쳤다. 너도 알잖아. 윤서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서야, 나 겁이 나. 뭐가? 모든 게 너를 사랑하는 것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난 준비가 안 됐어. 윤서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윤진의 말을 이해했지만 그 말이 그녀를 찢어놓았다. 그럼 나를 놓아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사랑하는 게 나를 아프게 해. 윤진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윤서야. 나 때문에. 괜찮아, 윤서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만 행복하면 돼. 그 순간 동굴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했다. 뭐야, 그게? 윤진이 속삭였다. 윤서는 손전등을 들고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가만히 있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빛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눈이 보였다. 곰이었다. 윤서의 숨이 멎었다. 한국의 산에는 곰이 드물었지만 북한산 깊은 곳에서는 가끔 목격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윤진아, 천천히 일어나. 윤서가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마. 윤진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동굴 안쪽으로 물러났다. 곰은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윤서야, 우리 죽는 거 아니지? 윤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킬게. 그 말은 윤서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윤진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윤진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윤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다. 동굴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안개는 조금 걷혔다. 윤서와 윤지는 동굴을 나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어젯밤의 대화는 그들 사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서는 앞장서 걸었다. 그녀는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윤진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버텨야 했다. 윤진은 조용히 뒤따라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윤서야, 윤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윤서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윤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나 사실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게 나를 무섭게 해.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난 확신이 없어. 윤서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미안해, 윤진이 말했다. 나 겁쟁이야.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사랑하는 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너 때문에 아픈 것도 내 몫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고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는 한 발짝 다가가 윤진을 끌어안았다. 윤진은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우린 길을 찾을 거야, 윤서가 속삭였다. 산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도.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몇 시간 뒤, 그들은 마침내 등산로 표지판을 발견했다. 윤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봤지?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표지판을 따라 내려가던 중 윤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 윤진아, 윤서가 소리쳤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 윤진을 붙잡았다. 윤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리가 아파. 윤서는 윤진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움직일 수 있어? 윤진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아파. 윤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아직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구조대를 부를 방법도 없었다. 내가 너를 업을게, 그녀가 말했다. 안 돼, 너도 지쳤잖아. 윤진이 반대했지만 윤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너를 두고 갈 순 없어. 윤서는 윤진을 등에 업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윤진은 윤서의 등에서 조용히 울었다. 윤서야, 나 때문에. 그만해, 윤서가 헐떡이며 말했다. 너만 괜찮으면 돼. 그 순간 윤진은 깨달았다. 윤서의 사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윤서야, 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윤서는 윤진을 업고 몇 시간을 걸었다. 그녀의 다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땀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고 숨소리는 갈수록 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윤진은 윤서의 등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윤서야, 내려놔, 윤진이 말했다. 너까지 다치면 안 돼. 괜찮아, 윤서가 힘겹게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등산로 입구가 나올 거야. 하지만 윤서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윤진은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윤서야, 제발 나 좀 내려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두고 갈 순 없어. 그 순간 윤서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다. 윤지는 그녀와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윤서야, 윤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급히 윤서에게 다가갔다. 윤서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준서가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점점 흐려졌다. 윤지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안 돼, 윤서야, 정신 차려. 그녀는 윤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소리쳤다. 나를 두고 가지 마. 윤서는 희미하게 웃었다. 너 괜찮아? 바보야, 내가 아니라 내가 걱정돼.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순간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등산객들이었다. 윤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여기요. 등산객들은 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구조대를 불렀다. 윤서와 윤지는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윤서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약했다. 윤지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윤서야, 미안해, 준진이 말했다. 내가 너를... 윤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 무사해서 다행이야. 윤지는 눈물을 흘렸다. 너 없으면 나 안 돼, 윤서야. 이제 알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윤서는 미소 지었다. 늦었지만 고마워. 그들의 사랑은 산에서 길을 잃었지만 결국 서로를 찾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들 자신의 두려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윤서와 윤지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 그들은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윤진의 부모님은 그녀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 제정신이야. 윤진의 어머니는 소리쳤다. 이런 관계는 우리 집안에서 용납할 수 없어. 윤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윤서를 사랑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 거야? 윤서는 윤진을 위로했다. 괜찮아, 윤진아.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윤서도 힘들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윤서야, 너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어?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다. 네, 아빠. 저 윤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워야 했다. 한편 대학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소문이 되었다. 어떤 친구들은 그들을 응원했지만 다른 이들은 수근거렸다. 윤지는 그런 시선에 점점 지쳐갔다. 윤서야, 우리 그냥 떠날까? 어느 날 윤진이 말했다. 어디든 우리를 받아줄 곳으로.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우린 여기서 우리 자리를 만들어야 해. 윤지는 그녀의 단호함에 감동했다. 너 정말 강하다. 윤서야. 너 때문에 강해진 거야. 윤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문학 동아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다. 윤서는 소설을 썼고 윤지는 시를 썼다. 그들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그들의 동아리에서 문학 행사를 열었다. 윤서와 윤지는 자신들의 작품을 낭독했다. 윤서의 소설은 산에서 길을 잃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희망을 담았다. 낭독이 끝난 후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너희 이야기 정말 아름다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 윤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1년 뒤, 윤서와 윤지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윤진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윤서의 가족도 그들의 사랑을 지지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은 단풍잎과 책으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윤서야, 우리 그때 산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다행이야. 윤진이 어느 날 말했다. 윤서는 웃었다. 그때 너를 업고 걸으면서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윤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그들은 다시 북한산에 올랐다.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그때의 동굴을 찾아갔다. 동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졌지, 윤서가 말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가을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단풍잎이 그들의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 싸웠고 그 싸움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